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 뷰티 브랜드 The Course Beauty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리유니언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리유니언 이야기할 것이 되게 많은데요. 그 전에 러브와 오브럭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이해가 되셨는지요? 러브, 리유니언 제가 준비했지만 순간순간 기억에 나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 또 새롭게 겪는 것에서 발화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역시 쇼트나 혹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리유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리유니언이라는 제품명을 잘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리유니언은 리와 유니언 사이에 콜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콜론은 보통 무엇은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을 하는 문자이죠. 리유니언에서도 역시 리는 유니언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리는 다시 그 상태로 돌리는 것, 그리고 그 상태가 되는 것을 보통 함축적으로 표현할 때 리가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쉬운 단어로 뭐가 있을까요? repeat, 그리고 renewal, 또 recall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보면 recall은 자동차 리콜을 한데 리콜이 시행됐대라고 할 때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혹은 회사 측에서 다시 그 제품들을 회사 안으로 들여들일 때 사용을 하는 단어이죠. 다시 되돌리다 라는 뜻이 있고, 리뉴얼도 인테리어나 수리를 할 때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드릴 때 리뉴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그 리뉴얼 역시 다시 그 상태로 되돌리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리유니언도 마찬가지로 유니언이라는 것은 공동체, 연합, 재결합을 뜻하는데 리가 붙었으니까 다시 유니언, 다시 되돌리다, 다시 그 공동체가 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시 맺는 연합, 재결합, 깊은 친밀감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꼭 집어서 친밀감의 회복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깊은 친밀감이 될 수도 있고, 깊은 유대감이 될 수도 있고, 깊은 정서적인 안정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다시 회복됨을 표현하고 싶어서 사용한 단어이고, 감정입니다. 그래서 리유니언 역시 러브와 오버로처럼 직원과 함께 Q&A를 진행하였는데요. 그것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리유니언이 무엇이고 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리유니언은 사전적인 의미로 재결합, 재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행위이자 소통을 뜻하는데요. 그 행위로서는 동창회, 모임 같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를 말을 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유니언이자 리유니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를 베트남 생활이 한 해 한 해 쌓여가면서 매해 맞이하는 때 명절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베트남의 때 명절은 우리나라 새해 설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국에서도 새해를 지낼 때에는 성묘를 가고요. 혹은 차례를 지내고, 그죠? 그리고 가족들과 만나서 음식을 해먹고 전통놀이를 즐기고 이러한 가족 중심형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베트남에서도 텟이라는 명절이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성묘를 가고요.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해서 같이 즐기는 가족 중심형 연휴입니다. 보통 텟은 1월 또는 2월 달에
있는데요. 이 베트남의 땔은 베트남의 정서이자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지형을 보게 되면 하노이부터 호치민까지의 지형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하노이와 호치민까지의 직선 거리가 약 115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과 면적을 비교를 해보면 베트남의 영토는 한국의 약 3.3배 정도 더 넓다고 합니다. 한국은 한반도가 남쪽에 위치해서 산지가 많고 해안선이 조금 있죠. 그런 반면에 베트남은 남과 북이 길게 뻗어 있는 S자 형태의 국토이고 북쪽은 중국, 서쪽은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접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하노이부터 호치민까지의 지형이 길게 뻗어 있는 이 베트남에서 보면 수도인 하노이에 있는 분들 그리고 경제 수도인 호치민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상경하여서 하노이나 혹은 호치민에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일을 1년 내내 하고 떼시 찾아오게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풍습이 있는 것이죠. 한국처럼 말이죠. 도시 생활을 하다가 떼시 찾아오면 고향을 향해 다시 집으로 가고 그러한 일상생활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큰 문화이기도 한데요. 최대 2주간의 긴 연휴가 특징인 것에 비례하면 굉장히 대명절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때, 다시 가족과 만나는 그 때에 돌아가는 다시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리유니언에서 또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리와 유니언 사이에 콜론이 있는데요. 그 콜론은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래시계를 상징하였는데요. 모래시계에 보시면 모래시계를 보통 삼각형이 대칭으로 위아래에 있는 경우를 표현을 합니다. 그죠? 이를 리유니언으로 적용하였는데요. 모래시계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무한한 시간이자 제한된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저 세상으로 갈 때에 그 시간을 말을 하는데요. 굉장히 시간이 많은 것처럼 무한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말이죠. 그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릴 수 있는 시간은 유니언, 공동체, 다시 화합됨,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것이 베트남의 떼을 보고 영감을 받았고 리유니언의 제목의 뜻이겠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를 베트남에서 여차가 계속 한 해 한 해 쌓여가면서 생활을 하고 베트남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서를 혹은 유대감을 혹은 문화를 느끼면서 떼시라는 것은 단순히 명절을 지나서 그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떼시라는 명절이 최대 2주간의 연휴로 사람들이 즐기고 갈망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으나 그 이유를 넘어서 가족과 다시 만나고 고향에 다시 가서 내가 태어난 곳에 가는 것, 내가 소속되었던 곳에 가는 것, 굉장히 퓨어한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이 이 베트남 분들이 열망하고 갈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굉장히 인상 깊게 저에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굉장히 뜻깊은 연휴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사실 가족 중심형이지만 점차적으로 나 홀로의 시간이 더 편해지고 또 원해하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베트남 분들은 아직은 가족 공동체가 더 좋고 중요하고 또 떼시기 때문에 집에 갑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조금 과한 설명을 덧붙이면 떼시라는 명분이 서는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라는 그 명분이 서는 때는 바로 떼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중요하고 깊게 즐기는 연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한국에서 우리는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세뱃돈을 받죠. 그런 문화가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절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연장자에게 쭉먹남머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쭉먹남머를 똑같이 얘기를 해주고 리씨 봉투를 하나 건네줍니다. 그 안에는 얼마가 들어있는 것은 중요치 않고요. 너에게 행운을 전달할게. 올해에도 행운이 가득하길 바래. 라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데요. 그 리시머니는 이웃에게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 예시로 지금 생각난 것이 있는데요. 제가 금방 그 떼의 기간에 앞뒤로 물건을 산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죠. 그 온라인 쇼핑에서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에 전달받는 이에게 리시머니가 전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너에게 행운이 전달됐으면 좋겠어. 올해 행운이 넘치길이라는 손편지와 함께 리시머니가 들어있었는데요. 이를 보고 굉장히 이 행운이라는 것을 갈망하는 민족이구나. 그리고 누구보다도 잘 살고 싶어 하는 민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세뱃돈은 두둑히 넣어서 용돈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뱃돈 받았어요라고 하면 너에게 복이 전달되고 한 해 건강히 또 평안하게 지나길 바란다라는 덕담과 함께 용돈으로 사용을 하여라 라고 해서 생활면의 두둑함 이런 것을 챙겨주는 것이 한국인의 정석이라고 하면 베트남 분들은 더 잘 살길, 너가 더 행복하길이라는 그 평안, 행복, 행운에 더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유니언은 제가 글을 작성을 하고 향수를 만들고 나서 검색을 많이 했던 주제였습니다. 왜냐면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그 떼시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화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 재미있는 이슈가 널리 퍼질까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베트남의 떼의 문화를 검색을 해보니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일본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우리가 도자기를 구매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 그 도자기가 깨졌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보통은 다시 새로 산다거나 아니면 아주 작게 깨졌을 경우에는 조심스레 사용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를 토기장이한테 다시 보내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수리 기법인 킨즈키라고 하는 도자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도자기가 완성이 되어서 유통이 돼서 내 집에서 내가 사용을 하였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깨져서 이 제품의 목적을 하지 못할 때 다시 수리가 간다는 것인데요. 그때에 일본인들은 이를 버리지 않고 다시 이어 붙여서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서 다시 아름다움을 주어서 제품을 다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킨즈키의 정신이고 킨즈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깨진 부분을 다시 이어 붙인 그 자리는 사실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금가루를 붙여서 이음새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패턴이 생기게 되겠죠. 그 패턴이 아름다움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걷다가 혹은 운동을 하다가 어떠한 이유에서 다쳤어요. 그러면 열린 상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에 수술을 해서 꿰매고 다듬고 하여서 그 살을 다시 봉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피부에는 상처 자리가 남게 되죠. 그 상처 자리 역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킨즈키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킨즈키의 정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향인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름다움의 정의를 어떻게 그 기준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기 성찰을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외향인들은 모르겠어요. 한번 깨진 그릇을 다시 사용을 한다? 글쎄요. 그죠? 다시 사지 않을까요? 다시 구매를 해서 새로운 물건이 왔다는 그 기쁨을 널리 알리며 사용을 하는 것이 외향인들의 성향이 아닐까라는 재밌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리유니언에서 사실 토기장이를 그리고 킨즈키를 대입시킨 이유는 그 리유니언의 시향을 할 때의 느낌에서 얼씨한, 그러니까 자연의 향, 흙의 향, 토양의 향이 났기 때문인데요.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 검색을 하다 보니 킨즈키를 알게 되었고 킨즈키의 그 사상에 반해서 적용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유니언이란 주제를 왜 선택하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앞서 설명대로 베트남의 떼의 문화를 잘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베트남의 문화도 있지만 그 베트남인들이 즐기는 그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핵심의 주제는 사실 다시 되돌림, 다시 회복됨, 있는데요. 그 다시 되돌리고 회복되는 것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누군가에게는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감정이 회복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시 회복됨이 큰 주제이자 리유니언을 그 이야기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콜스가 리유니언을 런칭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해보았는데요. 직원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도 그 재회의 감각이야말로 더 콜스가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그것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기념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쁘고 멀리 떨어져 지내느냐,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 더 잘 이해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직원은 가족 간의 관계가 리유니언으로서 회복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고백을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베트남은 인구의 밀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어린아이들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통 경제에서 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일까요? 직원도 그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친척 간의 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깨달은 게 많고 치유됐던 시간도 있었고 이해되었던 시간도 있었다라고 말을 많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개인의 가족사가 있기 때문에 공개는 할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에 하다못해 엄마와 오늘 아침에 싸우고 출근을 하여서 아이가 직원이 굉장히 기분이 업앤다운이 되어 있었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래서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엄마랑 무슨 이유로 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시키죠. 엄마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고 너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이 나는 것이고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 들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아침 미팅을 하기 전에 한번 직원을 혹은 저도 그렇고 그 감정의 컨디션을 맞춰왔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저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이를 통해서 우리 리유니언을 겪었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다시 되돌리는 것, 이해해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있어서 더 콜스가
리유니언으로 바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는 것, 다시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물질로 돌아가는 것은 무관하나 그 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굉장히 세상이 무너지도록 슬퍼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시 되돌아가서 그 사람의 문제를 기억하고 그 사람과 나눴던 그 감정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되돌아가고 그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지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 집에서 다시 가족과 만나는 모습, 그 길고 길었던 연휴가 다시 찾아오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 등을 말이죠. 물론 반복적인 루틴을 걷다 보면 그 소중함과 본 의미를 잊기 마련입니다. 그쵸? 다시 되돌아가는 그 마음의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랑이 있다면 다시 되돌아가는 그 마음가짐을, 초심이었던 그 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래서 리유니언에 대한 Q&A를 살펴보았고요. 러브와 오버럴처럼 마찬가지로 포스트카드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제작을 하였는지. 포스트카드는 다음과 같이 제작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씩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첫 번째 카드인데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하나됨, 리유니언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 포스트카드에 금이 칠해져 있는데요. 그 금은 킨지키를 비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깨진 것도 다시 붙여지면 아름다움이, 생명이 불어난다. 그 사상이 있는 것이 일본의 도자수리 기법 킨지키다. 라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떼세도 베트남의 문화에도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도 어떠한 문화에도 인간에게는 관계의 중요성이 있기에 다시 화합되고 다시 만나고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포스트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명절 증후군이 있죠. 잔소리 패키지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결혼할래? 결혼했다면 언제 아이 가질래?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아이를 키울래?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등등등 이런 계속 연이어 릴레이 잔소리처럼 그 잔소리 패키지가 있는데 베트남에서도 그 잔소리 패키지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상관없이 공통 왕국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첫 번째 포스트 카드가 되겠고요. 두 번째 포스트 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 포스트 카드에서 보았던 엄마와 아들이 엄마라고 부르면 가는 것처럼 보이는 형상을 빌려왔고요. 그리고 The Essence of the Reunion이라고 큰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엄마 품으로 가는 것, 가족 품으로 가는 것, 아빠 품으로 가는 것을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포스트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킨지키 사상을 적용하였다라고 해서 이유는 그 향기가 얼씨한 흙의 향, 토양의 향이 난다라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흙을 빚고 있는 사람의 형상인 손을 집중적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향을 직원은 열대야 지방처럼 추운 지방이 아닌 열대야 지방의 고급 호텔에서 나는 향이 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으세요? 같은 향을 맡아도 경험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상상력이 재밌죠? 그래서 그 토기장이의 손의 배경이 되는 것이 호텔 로비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특정 호텔을 촬영하여서 사용하였다기보다 이러이러한 느낌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저희가 재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열대야를 상징하는 야자수를 달보시 표현을 하였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빨간 색깔의 잎들이 날아다닙니다. 그것은 사프란인데요. 사프란은 향료 업계에서 혹은 향을 주로 다루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귀한 향신료 중에 하나이자 향수 원료로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향은 되게 독특하고 단순히 꽃향기로만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가장 귀한 향신료로 불리는데요. 어떤 느낌이 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에게는 톡 쏘는 향이 특징입니다. 약간 매운 향이라고 하면 될까요? 스파이시한 향이 나고요. 그리고 머스크하고 엠버의 느낌이 나는 약간 중후한 무게감이 있는 따뜻한 감미로운 향이 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팔색조의 향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향신료로 불리는데요. 그람당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려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g을 얻기 위해서 150송이의 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란, 스페인, 인도 이런 국가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보통은 1kg에 7,000불에서 한 10,000불 정도의 소량으로 판매됩니다. 그러니까 1kg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설탕 1kg을 상상하시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사프란이 1kg이라면 굉장한 양이고 굉장한 금액이 지불이 되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유니언에서도 그와 같은 굉장히 팔색조의 향이 난다는 것을 직원과 제가 동시에 느꼈기 때문에 사프란의 꽃을 화려하게 장식을 하여서 토기장의 손과 그 호텔 로비의 배경의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리유니언을 시향해 보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모두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보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렬한데요? 라고 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콜스에서는 사실 향을 저희만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콤비네이션, 모던,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리유니언은 프리미엄에 속해 있는데요. 그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도 영상으로 한번 찾아올게요. 얘기 나눌 게 많거든요. 단순한 카테고리를 매겨서 등급제를 하여서 향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라기보다는 의미가 다 있고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리유니언은 그래서 핵심 단어, 키워드들은 다시 그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그 소중함, 아니죠.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 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고, 다시 되돌린다, 다시 연합된다, 재결합된다, 그래서 회복된다, 이런 것이 키워드들이 되겠습니다.